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징계 하루 만에 이 징계 취소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업무에 복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죠. 네, 지난 직무 배제 때도 하루라도 일찍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밤늦게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즉시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을 못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없는 사이 내년 1월 검찰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법적 대응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걸 분리해서 좀 보겠습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은 긴급하게 정직 징계를 멈춰야 할 사유, 이걸 강조한 거고 또 본안인 징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징계 절차 그리고 근거의 위법성 등을 내세웠죠. 네, 먼저 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를 하고 징계 청구 이후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새롭게 위촉된 점을 꼽았습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방해한 적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소송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로 보는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제청은 법무부 장관이 했어도 징계 집행은 대통령이 한 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징계 집행에 대한 소송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 대통령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지만 피고에는 법무부 장관 이름이 오르는 겁니다. 네, 어젯밤 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재판부 구성이 정해질까요? 네,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기일이 잡힐 텐데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지를 따져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심리가 진행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로 직무 배제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주말을 포함하고 엿새 만인 지난 1일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직무배제 당시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지난번처럼 법원이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은 해임이나 파면, 정직 6개월 등에 비해서 법원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정직 후 복귀하면 4개월 재임 기간이 남습니다. 또 지난 직무배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마친 사안인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보고 징계 절차 등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인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공백으로 월성원전 사건이나 라임 옵티머스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하루는 연가를 냈는데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나 입장 발표 있었습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출근길에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 하시는지요? 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윤 총장 징계 의결 후에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가능했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후임자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추 장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추 장관이 직접 검찰 고위간부 인사까지 한 뒤에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나혜인입니다.